이별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그 사람과 좋았던 기억이 다시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런 허무함의 반복이죠. 그 허무함이 느껴질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별 전문가 어플리즈입니다. 이성을 100명을 만났다면 100명. 다른 말로 100명과 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 헤어지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잘못하다가 칼 맞죠. 사실 괜찮은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누구나 호감을 사려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다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매너 좋고 친절한 사람은 좀 거르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는 불친절하고 무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친절이라는 행동도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작 나한테 쓸 에너지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런 성향은 남에게 보여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그림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서로 이미 식었어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지배적이고 내 모든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피해주세요. 배려가 없는 건 물론이고 내 인격까지 말살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취향을 탈 수가 있어요. 날 완전히 지배해줬으면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거든. 지배지향이든 피지배지향이든 가만 보면은 두 사람 모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뭐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별하게 됐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별은 단지 헤어짐의 슬픔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지독한 자기 비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크게 다가오고, 이 자책이 내 안에서 잡초처럼 자라나요. 그 잡초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까지 바래게 해버리죠. 그래서 좋았던 시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것도 허무해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이별을 내 실패로 받아들일수록 우울감은 더 커집니다. 이건 남자로서 느끼는 감정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더 잘났다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헤어졌고, 이런 내가 싫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도 외모랑 돈 안 따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성격 좋고 대화 통하면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만나라 이런 건 아니고, 이 자기평가, 자기 비하가 심해질수록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방어적이 되고 움츠러듭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차가 없고 내가 집이 없고 내가 얼굴이 안 돼서 나를 안 좋게 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대화 속에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나다 보니까 유쾌함도 잃고 분위기도 깨게 되는 거죠. 사랑한 만큼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느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심리 조종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유혹의 기술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약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대화를 해도 로봇처럼 말을 한다거나 조급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침묵이라는 어색함, 쉼표가 생기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심리 기절을 살펴보면 감정과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걸 상당히 어색해하고 우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만나면, 이런 타입과 길게 만나기도 어렵지만 길게 만나다 보면 이 상대방을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유혹적인 인간은 존재 자체가 유혹적인 인간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사용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배우,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내가 갖지 못한 모습을 그 사람들은 감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한테 끌린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뛰어난 심리 조작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거의 같은 노력이 돼요. 이별이라는 결과가 타인을 의식하는 마인드,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연인이지만 사실 타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내버려 두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데 나에게서 굉장히 관심이 떠날까봐 불안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질리게 만들어요. 그게 이별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어떻게든 명분을 만든다거나 말을 해도 어차피 그럴 거라 도망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타인을 의식하는 것,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에픽테토스의 담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되지 않죠. 거기에 새로운 발견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살면서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걱정을 내 걱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어떤 좀 뭐랄까 친구 많이 챙기시는 분들, 뭐 남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모든 게 다 문제거리로 보이고 고쳐주고 싶었죠. 근데 이게 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하여튼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하려고 할수록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진짜로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알죠. 어차피 친구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할 거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말 연락을 깡그리 정리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막 연락하고 싶고 외로운데 머릿속이 뭔가 시원해져. 한번 해보세요. 한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사람, 뭐 6개월 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보다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연락처를 삭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별의 모양새를 슥 들여다보면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고 할수록 안 나타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세상에 괜찮은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 근데 내 앞에는 안 나타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왜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나 괜찮은 사람인데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은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괜찮은 사람을 찾기보다 이 상황을 괜찮게 만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인연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헤어졌다 또 모르죠.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엮여버리면. 인간관계 기술이란 타인과 잘 지내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결정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방법 1, 2, 3 배워도 피곤해요. 지가 나를 만만하게 보든가 말든가 내가 상관없으면 그만이지. 왜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저의 기술도 역시 나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두는 데 목적이죠. 꼭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개인적으로 친해질 필요는 없고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